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만 해도 이런 상승이 나왔다가 어제 미 증시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이런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는 18,600달러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미 증시로부터 아직까지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투자는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 그것을 거스르기에는 더 큰 힘과 영향력이 커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하락은 이 미 증시가 개장이 된 이후 시작이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금리 달러 상승에 약세 압력이 가중됐고, 그래서 이 S&P 500 지수는 연중 최저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지난 6월의 저점을 결국 깨고 어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아직 나스닥은 어제 0.25% 소폭 홀로 상승하면서 아직까지는 이 지난 6월의 연저점을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이 나스닥은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미 달러 지수를 보면 이제는 114포인트를 넘어서서 115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 강달러가 고개를 숙일 줄 모르고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440원을 찍고 지금은 1439원을 보여주면서 또다시 오늘 이 연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미친듯이 오르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1,500원이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급등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 증시는 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급기야 코스피가 오늘 2% 넘게 거의 3% 가까이 빠지면서 2200선마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이 2000선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이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그나마 잘 버텨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나스닥이 6월에 연저점을 깨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불안한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이 6월의 연저점인 17,600달러 선을 깨지 않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1,000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서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 시장은 이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특히 이 파월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출렁이고 있어요. 파월이 정말 전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영향력을 실감하고 있는 요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 연준이 이 매파적인 기조로 나오면서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이런 경기 침체까지도 각오하고 나오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이 인플레이션입니다. 파월은 지속적으로 이 물가가 확실하게 잡힐 때까지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인플레이션, 물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이 인플레이션 지수 발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이 PC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이제 10월달 다음 달 초에 나온 CPI 물가지수에 따라서 시장은 당연히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높고, 그거에 따라서 연준이 숨통을 더 조일지 아니면 좀 풀어줄지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그것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 시장도 연저점이 깨질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어느 정도 반등을 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는 이 파월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 또 어제 이 파월에 이 암호화폐와 CBDC 관련된 연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하락세를 제롬 파월 발언에 꺾인 상승세라고 해서 이 하락의 원인을 제롬 파월의 발언에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파월의 연설은 어젯밤 한 9시 이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하락은 밤 12시가 넘어서야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파월의 발언 때문에 하락했다기보다는 그것을 재료로 큰 손들이 움직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파월이 뭐라고 연설을 했냐, 그것을 좀 보면 파월 디지털 달러 발행 아직 결정 안 해. 보다 적절한 암호화폐 규제 필요라고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와서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파월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추진을 위해서는 결국 행정부와 의회 모두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과정이 최소 2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서 파월은 암호화폐에 대한 보다 나은 규제를 촉구했다고 해요. 이 글로벌 금리 인상은 디파이 생태계에서 커다란 구조적 이슈들을 노출시켰지만 디파이 생태계와 전통은행, 금융 시스템 간 상호작용이 아직은 그리 크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무한정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보다 적절한 규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이런 내용의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히 이 파월의 발언 속에서 하락을 이끌 만한 요소는 없었고 어떻게 보면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CBDC를 안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아직 결정을 못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EU, 이 유럽연합의 금융서비스 최고위원이 내년 2023년도에 디지털 유로 관련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기사가 나오면서 현재 이 디지털 유로, 그러니까 유로 CBDC는 이 관련 작업이 현재 프로토타입 단계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지금 유럽에서는 이 미카라는 암호화폐 규제 법안도 먼저 만들어서 시행하려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유럽의 CBDC인 디지털 유로도 그 출시를 위해 이 법안 도입도 서두르고 있는데 과연 미국이 팔짱 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미국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패권 유지입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미국 CBDC 연구행정명령 서명 달러 패권 유지에 활용될 것이다 라는 이런 분석 기사도 나왔고, 이 또 다른 기사에서도 미국 디지털 달러 도입 가속, 글로벌 금융 패권 유지가 목적이라는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 패권을 지금처럼 계속 유지하는 것인데, 이 유럽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먼저 치고 나가고 있다면 미국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어쩔 수 없이 이 미 의회나 행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 시간이 문제지 암호화폐 시대, 이 CBDC의 시대로 그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런 하락장에서도 흔들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월요일 영상에서도 이번 주가 힘든 장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다음 달, 연말, 내년까지 이런 흔들리는 장은 계속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져요. 근본적으로 전쟁 종료나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런 장은 자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냥 계획대로 가면 됩니다. 장이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말고 이 시장을 함께 버텨나갔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